전현무 씨, 네.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평등하지 않죠. 그래요? 인간과 인간도 평등하지 않고 그렇죠.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대륙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삶도 평등하지 않겠죠. 결코. 그때는 1972년이었습니다. 그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호주 북부의 그 뉴기리라는 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섬에서 한 흑인 정치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흑인 정치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백인들은 그렇게 면직물이랄지 산업시설을 그렇게 잘 만들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섬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수백 년 만에 우리 섬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왜 백인들이 그렇게 기술력이나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데 우리 흑인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서 이 책은 쓰여지게 됩니다. 현무 씨, 왜 여기는 흑인이, 예를 들면 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을 지배한 게 아니라 왜 몇 안 되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읽고 와야겠다 이제. 아니 그냥 본인 생각으로 백인이 흑인보다 나은 게 뭐예요? 뭐예요? 백인이 흑인보다 나은 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그 전에 학설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문명 자체도 그 질문을 했던 그분 쪽은 없었고 불행히도 이건 뭐 무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왜 없었냐고요? 왜? 근데 현무 씨가 제가 볼 때는 알아요. 아는데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하는 거죠.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백인이 DNA가 더 우월하다. 인종적으로 예. 우월하다. 지능이 높다. 더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아니다. 라고 파문을 일으킨 책이 바로 여기 있는 총균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총 균, 쇠는요. 4개, 1부, 2부, 3부,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부는 1, 2,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하고 2장은 배경 지식이고요. 3장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3장은요. 유럽, 스페인 군대가 여기 있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을 완전히 제압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돼 있거든요. 자, 그 전투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168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재의 전투가 아니고 재래식 전투입니다.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투예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168대 8만. 168. 왜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 간다. 이순신 장군, 물론 아니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대백 장군의 결사 이순신 장군도 뭐 12척으로 뭐 당연합니다. 한 4번 이기잖아요, 초반. 역사 증명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1대 500이에요. 이겨요? 이겨요? 응답 본능. 일당백. 결기로 이겨요? 네. 어떻게 이겨요? 아니 그러니까 필사적인 그 정신 무장의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네. 이긴 건 맞는데요. 방법은 결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168명이 누구냐면 스페인 군대였어요. 스페인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였고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남미 페루가 되겠죠. 잉카 제국 들어보셨죠? 잉카 제국. 아타우알파라는 황제가 이끄는 잉카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보면은요, 여기는 스페인에 피사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겼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의 차이였습니다. 피사로가 쳐들어올 때 이만큼의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DB는 뭐냐면 13년 전에 똑같은 스페인 선배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을 작사를 내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문자로 기록을 해서 확 그냥 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형은 어떻고 지물은 어떻고 이렇게 제압하면 되고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는 자였어요. 또 여기는 잉카 제국의 아타우알파는 여기는 유럽인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페루 사람이
위쪽에 있는 멕시코가 13년 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게 문자를 가진 자와 말로만 입소문만 가는 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잉카 제국의 황제가 여기는 피사로를 만나러 오는데 전쟁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라 환영 의식으로 손님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말 그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나왔고 얘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8만 명이 오잖아요. 다가오는데 유럽인의 눈에 비친 잉카 제국 군대의 모습입니다. 일단 체스판처럼 투톤 칼라를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병사들 2,000명이 맨 앞에 서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알아요? 빗자루. 길부터 쓸어요. 왜? 뒤에 황제가 오니까. 아유. 그렇게 휘황찬란한 보석을 두르고 아타후알파가 온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방만한 모습으로. 일단 기가 죽었겠죠. 하지만 여기는 피사로는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령한테 성경책을 줘요. 전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타후알파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니 뭐야? 그러면서 땅에 던져버려요. 이게 신호입니다. 공격하라! 그러고서 총을 빵 하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달려 나오는데 이때 8만 잉카 제국의 군대는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총소리였습니다. 정말 조용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이 총은요, 지금처럼 살상용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기 위한 용도밖에. 되게 놀랬겠다. 천둥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처음 본 거예요. 뭐 말이 없었다니까. 아메리카. 여기는 라마하고 알파카가 있는. 알파카.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고 나발을 불고 말의 몸에 방울을 달아갖고 막 시끄럽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이 8만 명의 군대가 전의를 잃고 그냥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이기냐면 정오부터 칼로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밤이 찾아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나오고 7,000명의 원중이 학살을 당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피사로는 황제부터 잡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계속 찌르는데 죽이면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하들이 찍고 올라가고 아타후알파를 잡아가지고 그냥 산채로 끌어내린 거죠.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하고 비슷하죠. 그때 우리 선조는 빨랐잖아요. 그죠. 아타후알파는 늦었어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한 거죠. 기동수가 아타후알파는. 떨어져. 그냥 뭐 멘붕에 온 거죠. 결국 여기는 유럽인들이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여기는 남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건 총의 힘이었고요. 칼과 갑옷의 힘이었어요. 발전된 기술이죠. 그런데 유럽인들이 전투에서 이긴 거지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그게 바로 균이에요. 형우 씨,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풍토병, 천연두랄지, 장티푸스, 홍역 이런 균들이 여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멸종을 시켜요. 스페인인들이 그 땅을 밟고 여기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주민의 95%가 죽어요.
왜 미국 개척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왔을까요? 여기 원주민이 다 몰살당해서 그래요. 칼 한 번 안 쓰고 총 한 번 안 쐈는데 저절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지지 못한 총과 이런 금속 칼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가지지 못한 균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2부와 3부에서 나와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유럽인들이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원주민보다. 환경 때문 아닐까요? 그 환경이 좋아서 뭐가 발전했죠? 환경이요? 네. 환경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줘야죠. 일부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것은 인류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농사 아니에요? 정답! 아 농사. 예. 농업혁명. 유발하를 여기 영향받은 게 많네. 그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 사람은 농업혁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협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막 곡식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안정적으로 곡식이 수확이 되니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부족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좁은 단위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분업에 의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기는 뭘 잘하지? 너는 농사보다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가 되면 어떨까? 가수가 되는 거예요. 현무는 넌 진행을 잘하니까 아나운서가 될래? 가영이는 너는 뭐 연기도 잘하고 배우가 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분업이 가능해지고 분업 때문에 전문가가 생기고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농업 때문에 뭐가 생겨나느냐? 바로 위대한 이것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예요. 문자입니다. 현무 씨, 현존하는 발견된 최초의 문자가 서령 문자인데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최초의 문자. 뭐 지도자가 이렇게 내리는 명령 같은 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가 담겨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보리 몇 자루, 곡식 몇 자루. 무슨 얘기냐면 수확이 됐는데 이걸 저장하고 계산하고 배분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 방식이 없으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문자가 생겨난 거예요. 결국 문자는 농업혁명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괴물 같은 최고의 발명품 문자가 어떤 짓을 하느냐?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서 데이터베이스, DB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서 칼과 창과 활과 총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농업이라는 겁니다. 농업은 또 하나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축. 수렵을 하면 가축을 키울 이유가 없죠. 사냥해서 신선한 걸 먹으면 되는데 가축이라는 건 농업혁명에서 필요한 하나의 문화의 형태예요. 여기는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가축이 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한 종밖에 없었대요. 라마라고 낙타같이. 근데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뭐 개, 소, 말, 돼지서부터 시작해서 포유류가 13종 이상 가축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많았다는 거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균은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어요? 낙타, 조류 독감. 조류. 잘하네. 조류 독감은 조류에서 온 거. 그렇죠. 글쎄. 갑각류에서 오진 않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균 때문에 고생했겠죠. 근데 죽고 뭐 아프고 하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종류의 그 균을 온몸에 품고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밟았는데 아메리카는 한 종에 대한 항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 몰살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는 농사를 안 지었나요? 이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이게 발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확산이 안 됐지.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농사가 확산이 안 되고 유라시아인들은 농업혁명이 확산이 됐느냐? 지능이 뛰어나서? 피지컬이 좋아서? 우월한 유전자 때문에? No. 환경적 차이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유럽이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중동 있고, 인도 있고, 뭐 이렇게 3D 있고요. 프린터처럼. 자, 이렇게 됐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칸 대륙이 이렇게 종으로 길어요. 여기는 미국도 대륙이 이렇게 종으로 길죠. 이러면 농업 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유라시아는 횡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확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위도가 같잖아요. 위도가 같으면 기후, 식생, 토양이 일치를 해요. 여기서 짓는 농작물이 이렇게 이동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종으로 길죠. 제주도에 현무라는 사람이 귤농사를 짓습니다. 최초로 발명했어요. 이거를 확산시키고 싶어서 배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귤농사가 될까요? 평양으로 갔습니다. 귤농사 될까요? 안 돼요. 이 작은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위도가 달라지면 종으로 길면 농업이 확산이 안 되는데 이런 아메리카나 이런 아프리카 종으로 길어서 확산이 안 됐다는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이에요. 결국 유럽인들이 농업 확산을 할 수 있었던 건 횡으로 긴 좋은 기후대와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은요 또 하나의 어떤 행운을 얻는데 그건 뭐냐면 가축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포유류가 많이 살고 있는 대륙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나 미국이 가축이 없는 이유가 농사를 안 져서라기보다는 가축에 적합한 포유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축은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현무 씨가 생각하는 가축의 조건을 묻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4가지씩이나요? 예, 원래 더 나와요. 총균세에서는. 가축의 조건은 일단은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끄는 대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좀 유순해야죠. 지금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 가축은 나중에 고기가 돼야 돼, 고기가. 고기가. 그러니까 고기가 돼야 되니까. 고기가 돼야 되니까 네. 맛있고 적절할 때 좀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길게 살면 이거 뭐 참. 정답. 성장소. 3개 맞췄으니까 예, 요렇게. 요 4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 식성이 뭐야? 식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성비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하고요. 사자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자가 어느 게서 소인지 좀 얘기해 줘. 요게 소입니다. 아, 그게 소예요? 요게 이제 사자예요.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사자가 가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고 식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편인데요. 여기는 소와 사자가 똑같이 450k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450kg의 고기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여기는 소가 잡아먹을 때까지 옥수수가 4,500kg이 필요해요. 옥수수 4,500kg. 그거면 소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자는 뭘 먹고 살아요? 고기. 소를 먹어요. 사자를 잡아먹을 때까지 키우려면 소 10마리가 필요해요. 그럼 옥수수가 얼마가 필요하죠? 4,500kg 곱하기 10이 필요해요. 45,000. 45,000kg 필요한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사자도 맛있어. 소는 당연히 맛있어. 근데 얘는 옥수수 4,500kg이면 충분히 자라서 잡아먹을 수 있는데 얘는 잡아먹으려면 45,000kg의 옥수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성비에서 떨어져. 그래서 사자 탈락. 이런 식이에요. 2번째는 성장 속도입니다. 성장 속도에서 예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고릴라입니다. 고릴라. 2번째는 코끼리가 나와요.
그림으로 보는 종균세. 야, 코끼리. 귀엽다. 야, 만화를 직접 그리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고릴라하고 코끼리도 굉장히 많은 고기를 주죠. 근데 문제는 성장 속도예요. 얘들을 잡아먹으려면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 코끼리 한 마리, 고릴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15년을 어떻게 먹여주고 키워줍니까? 그러네. 말이 안 되죠? 탈락. 까다로워요. 가축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이 성격인데 이 성격의 예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회색곰입니다. 몸무게는 770kg. 사자, 소 2배 이상의 고기를 제공을 해요. 성장 속도도 비교적 빠르고 식성도 좋아요. 풀도 잘 먹고. 문제는 성격이 정말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프리카 들소 나오고요. 표현을 보면 아프리카 들소를 가축화하려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은 운 좋게도 이렇게 가축화시킬 수 있는 동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었고 그 가축으로부터 뭘 얻었을까요? 젖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비료가 되겠죠. 세 번째는 털을 얻겠죠. 그 다음은 노동력을 얻겠죠. 군사용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얻고 가죽도 얻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선물을 다 합쳐도 이 선물만큼 위대한 건 없었어요. 유럽인들에게는. 그게 균이에요.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균이라는 선물을 준 여기는 다양한 가축들. 이 가축들 덕분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를 지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부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유럽하고 아시아, 여기는 중국 중에 모든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여기는 중국이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미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 중국은 나중에 1860년 유럽한테, 프랑스, 영국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4부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참 재밌는 게요. 현무 씨, 인간의 기원이 어느 대륙에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카. 여기서. 맞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침팬치 변종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일 먼저 스타트했으면 여기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출발한 지점인데 가장 낙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얘기한 그거였어요. 종으로 길고 농사에 어렵고 가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사람이 한 200만 년 살았겠죠. 반만 년을 봅시다. 여기는 유럽이 전 세계로 호령했던 건 제가 볼 땐 100년이 안 돼요. 최근이지 사실상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빼고 다 아시안이에요. 공자, 석가, 예수, 서아시아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의 중심은 아시아였어요. 역대 계속. 근데 어떻게 유럽이 미국을 발견했을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명나라 있죠. 조선 전기. 명나라 정화가 수백 척의 함대를 띄워갖고 아프리카까지 보내잖아요. 엄청난 조선력과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미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왜 노예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왜 여러 가지 산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 답을 하는데 그 답이 너무 황당해요. 중국은 쇄국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이 다른 나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쇄국, 조선 문 닫아, 서쪽에 장벽 쳐, 꽁꽁 막고 살았어요. 일시적으로는 좋죠. 기술 유출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발전 없이 고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레드 다이엄도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럽은 다릅니다. 지난번 사피엔스 할 때 김상욱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시작은 무지의 인정으로 비롯된다. 기술 발전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돼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가 이 사람들은 원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 자존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몰라. 호기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과 자원들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거기에 산업혁명 기술이 맞닥뜨리면서 이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전기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 아니라는 거예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니래요. 그 전에 발명한 사람이 많았대요. 그럼 여기는 에디슨은 뭐냐면 그거를 조금 재발명해서 확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통일 때문이고 유럽이 발전한 얘기는 분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총균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 발전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면 어려워진다는 얘긴데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좋은 땅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잘 나간 거고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불리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한 줄이 이 책의 모든 것이에요. 5글자로 줄이면 환경 결정론. 이게 800페이지로 나옵니다.